일단 지난 시간에 중요한 내용들 중에서 좀 어려워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건 좀 복습하면서 들어가 볼게. 일단 329쪽으로 먼저 가보자. 329쪽. 자, 요거는 좀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야. 그래프상에서 크다 작다의 의미. 수식적으로는 어떤 크다 작다라는 개념으로 연결이 되실 건데 얘 그래프에서 해석을 해주시면 만약에 어떤 그래프가 뭐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한번 찍어볼까? 뭐 1-3번 1-3번 갖고 와서 요 문제로 보자. 이 그래프 자체를 1-3번 지금 보시면 y는 fx 그래프, y는 gx 그래프가 그림으로 나타나 있어. 요거 한번 그려주신다면 마이너스 6이라는 친구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여기 얼마인지는 모르고 다음 아래로 볼록한 요 fx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6을 지나고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는 식으로 해서 이런 형태로 올라가고 있는 거지.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 있을 때 우리한테 구하라는 게 요거라고. 물론 식으로 바꿔서 해결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야.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도 있고. 근데 그래프상에서 이해하는 걸 연습해보자 라는 단원이거든. 얘 넘겨주면 식이 어떻게 돼? 이렇게까지 들어가지. 얘 의미가 뭐냐면 F라는 요 아래로 볼록한 친구, G라는 위로 볼록한 친구 중에서 즉 파란색과 하얀색 중에서 누가 더 컸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니 하얀색이 컸으면 좋겠어요 라는 의미지. 여기까지 됐어? 근데 그 친구 연결해서 보시면 그래프상에서는 크다라는 거를 위아래로 표현하거든. 상식적으로 크면은 위쪽에 있어야 되겠지. 하얀색 친구와 파란색 친구보다 위에 있는 범위를 얘기해 주세요라는 의미야.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됐어? 자, 그러면 부등식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부등식이라 한다면 우리는 x값의 범위를 구해줘야 되겠지. x값 범위를 구하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야. 근데 해석이 어떻게 들어간다고? gx라는 하얀색 친구가 파란색 친구보다 위에 있는 x값의 범위를 구해줘야 되겠다라는 걸로 해석이 바뀐다고. 그럼 위에 있는 부분이 여기지. 하얀색이 파란색보다 위에 있는 거. 여기 밑에 있는 거잖아. 밑에 있는 거잖아. 그러면 x값 입장에서는 여기서부터 2까지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1까지 들어가게 된다라는 소리야. 이해됐어? 어떤 식으로 봐주는지. x값의 범위가 요 사이잖아. 요 사이. 그래서 x값 범위는 그런데 중요한 게 등호 같아져도 되기 때문에 여기 등호까지 붙여줘도 충분하겠구나라는 식으로 해석해주면 돼. 요거 됐어? 자, 그러면 바로 밑에 1-4번도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1-4번. 이 친구도 지금 보시면 F, G, H라는 세 개의 그래프가 나와 있는 상황인 건데, P라는 친구, Q라는 친구 각각 등장하고 있고, 요렇게 이차함수, 요렇게 이렇게 그림이 이상하지? 아이, 잘못 그렸네. 이 친구는 얘랑 관련이 없네요. 좀 더 보내면 되네. 요렇게 이차함수. 마지막 직선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게 여기를 지나고 Q라는 점에서 만나면서 그림 좀 많이 이상한데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되지? 이거 먼저 그려놓고 이걸 맞추자.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야. 지금 여기가 P, Q 나와 있을 때 설명 한번 봐봐. 문제에서 HX라는 친구가 GX, FX 이런 것들 맞추면서 들어가시자고. 지금 보시면 HX라는 친구가 요 어디니? 위로 볼록한 친구지. 파란색이지. GX는 지금 주황색 직선이지.
fx는 하얀색 2차 함수지. 얘가 가장 밑에 있고 가운데 직선 제일 위에 파란색이 들어가는 친구를 찾아주세요라는 거잖아. 만족하는 범위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접근을 해보자고요. 하얀색이 제일 밑에 여기지. 맞니? 다음 주황색 가운데. 아 그러면 여기에서 끊겨야 되겠지. 파란색이 가장 위쪽에 들어가는 이 범위. 만족하는 x값의 범위가 여기랑 여기에서 끊겨요라는 거 확인이 되잖아. 파란색이 제일 위, 가운데는 주황색, 제일 밑에 하얀색. 그러면 요거에 만족하는 x값 범위 찾아주시면 끝난다고. p보다는 크고 q보다는 작다. 이렇게 자꾸 그냥 넘어가는 문제야. 이해됐어? 사실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중간 과정에서 해석하는 그냥 한 줄 정도 그런 개념으로 쓰이고 넘어가시는 부분들인데 이건 개념이다 보니까 문제가 좀 더 많이 나와 있는 거고 실제로 할 때는 이런 친구 보면 위에 있는 거 찾아주고 넘어가면 되겠네 정도로만 이해하고 그냥 뭐 문제로 쭉쭉 가시면 되는 거야. 자, 좀 더 넘어가셔서 우리 9- 잠깐만 9-2번으로 좀 가볼까? 9-2번. x값이 지금 0과 2 사이로 들어가고 있고 2차 부등식 들어가고 있는 게 이 친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얘가 항상 성립하도록 일단 우리 왼쪽으로 이항하면서 시작을 해봅시다. 왜? 한쪽에 0 있는 게 아무래도 편했잖아. 이렇게까지 바꿔줄 수 있는 거 맞나? 아이고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됐는가? 얘가 항상 성립이고요. 이 친구의 형태가 2차식이고요. 범위 제한이 들어갔네. 우리 2차식에서 제한 범위 나왔을 때 최대 최소 통해서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 그거랑 유사하게 들어가실 거라고. 다만 우리가 지금 뭘 갖고 있어? 2차식이네 아래로 볼록하네 라는 모양까지도 알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요거 그림 마저 좀 그려보자. 얘는 뭐와 뭐 사이니? 뭐와 뭐 사이래? 축이 얼마니? 마이너스 2 곱하고 나눠주시면 요까지 괜춘? 여기 됐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왜 요거 어려워하는지는 사실 좀 알 것 같아. 0부터 2까지 끊으려고 하는데 얘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건지 아직 모르지. A라는 친구의 범위에 대해서 뭐 딱히 받은 게 없어. 그럴 때는 케이스를 나눠봐야 돼요. 나눠봐야 돼. 자, 무슨 소리냐? 구간들 먼저 끊어놔. 여기를 0, 여기 2라고 한번 잡아볼게. 첫 번째, 2분의 A가 요거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가 가능하겠죠.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어? 두 번째, 가능하지. 세 번째, 가능하지. 이런 식으로 케이스 구분하시면서 들어가 주셔야 되는 문제예요.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2분의 A라는 친구가 뭐보다 왼쪽에 있니? 0보다 왼쪽에 있는 거지. 아, 얘는 2분의 A가 0보다 작아요. 얘는요, 0과 2 사이에 축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세 번째, 2분의 A라는 축이 뭐보다 오른쪽, 이보다 오른쪽에 있어요. 라는 식으로 세 개 범위를 구분해 놓고 들어가셔야 되는 문제라고. 왜? 축의 상황에 따라서 어디에서 최대 최소가 나올까라는 게 달라지게 되죠. 이까지 일단 됐어. 근데 범위가 너무 많으니까 힘들어 보이긴 하지만 생각해봐 얘들아. 어쨌든 이 친구에서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언제가? 요거 전체가, 요거 전체가, 요거 전체가. 근데 둘 다 확인할 거니? 아니죠. 큰 친구가 0보다 작거나 같다면 작은 친구는 당연히 0보다 작을 거 아니야.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이 친구 중에서 전체가 0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확인하시려면 가장 큰 친구만 확인하면 되겠다라는 소리야. 요거 생각 한 줄 해주시면은 너네 계산할 게 확 줄어요. 이런 거 계산 안 해도 된다고. 이해됐어? 다음. 얘는 지금 F 얼마를 구하면 돼? 2지. 2일 때가 최대지. 얘는 0인지 2인지 몰라. 둘 다 가능성이 있어.
됐어? 다음 이 친구는요. F 0이 지금 최대지 가장 위에 있지. 그럼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F2나 F0 중에서 최대값이 튀어나오게 될 텐데 얘네가 둘 다 0보다 작거나 같다면 OK가 될 거야 라는 생각까지도 할 수 있겠지. 혹시 이거 뭔 말인지 이해했어? 자,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F2 넣었을 때 최대값이 나오겠지. 그게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될 거라고. 두 번째 0에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을 텐데 그것 또한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될 거라고. 이 소리야. 왜 2야? 0보다 작거나. 얘가 0보다 실제로 작거나 같은지 확인해 주세요라는 문제니까. 요식 이해됐어 지금? 자, 바로 들어간다. 0 넣어주시면 식이 어떻게 나와? a제곱 마이너스 4라고 나오게 될 거고 이 친구 넘겨주고 루트 씌워주면 이렇게까지 될 거야 라는 거 괜춘. 다음 이 친구는요 2 집어넣어 주시면 4 마 2a 4랑 얘랑 없어지게 되고 a제곱 마이너스 2a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고 튀어나오게 될 거고 얘는 인수분해가 되지. 우리 2차 부등식일 때 작다는 사이였던 거 기억나? 작다 사이 0과 2 사이 a 값을 보니까 이렇게까지 튀어나오게 되겠구나 라는 걸 통해서 우리 여기에서 구했네 여기에서 구했네 공통부분 잡아주면 요거로 튀어나오게 되지. 그래서 요거를 넘겨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 친구도 0보다 작고 이 친구도 0보다 작다면 OK가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구해주시면 뭐 될 거고 우리 뒤로 좀 더 넘어가 볼게. 14-4번으로 좀 가보자. 요거까지는 좀 할만하다. 요거까지는 괜찮은데 다음 유형 좀 어렵거든. 너무 안 되는 친구나 뭐 앞부분이 필요해요라는 친구들은 다음 거 근해 분리할 때는 앞에 거 풀고 있으면 돼요. 자, 14-4번 지금 보면 4차 방정식이 나와 있어. 마이너스 k 플러스 2 x제곱 k 플 10 요렇게까지 나와 있고 얘가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진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 그냥 봤을 때 우리 특징 차수가 4차, 2차, 0차지. 얘 어떻게 우리 해결 들어갔었는지 기억나나? 첫 번째로 x제곱을 t로 치환하면서 들어갔었지. 여기까지 오케이야? 그럼 식이 어떻게 나오니? 이렇게까지 나올 거야 라는 괜찮아? 앞부분하고 t에가는 몇 차식이 돼버렸어? 2차식이 돼버렸다라는 상황 괜찮니?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런 다음 멘트 한번 봐봐. 이 친구가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 4실근을 가진다라는 소리가 해석이 되는 거야. 자, 얘가 이 식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라는 거 떠올려 보셔야 할 텐데 봐봐요. x제곱이라는 친구 여기서 t값이 만약에 알파고 베타가 나오잖아. 여기에서 알파 베타 나오잖아. 그럼 결국 우리가 할 거는 x제곱이 알파야 x제곱이 베타야 라는 식으로 들어갈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튀어나온 친구 다시 리턴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알파 베타라면 x제곱 알파 x제곱 베타. 근데 얘가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알파 베타는 어떤 친구를 가져야 돼? 0 가지면 되니? 안 되죠. 중근 나올 거 아니야. 마이너스 값 가지면 돼? 안 되죠. 혹은 나올 거 아니야. 즉 알파랑 베타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져야 되겠구나 라는 소리라고. 플러스 1, 플러스 2 들어가면 풀마 1, 풀마 루트 2 이런 식으로 4개 가질 수가 있을 거잖아. 요 표현 좀 이해가 됐어?
얘가 서로 다른 내식을 나오려면 양수 서로 다른 것들 가져야 된다고. 그거밖에 안 된다고. 그럼 해석 자체가 요 친구가 두 근을 1번 서로 다르게 2번 양의 근을 가져야 된다는 소리로 바뀌게 된다고. 그럼 이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 다 확인이 되겠죠. 첫 번째 양의 제근이기 때문에 합이 얼마? 이거보다 크다. 두 번째 알파 베타 양 곱하면 0보다 크다. 마지막 판별식 얘가 원래라면 0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서로 다르다는 멘트 때문에 0보다 크다라는 것까지 잡아줄 수 있을 거라고. 요거 좀 이해됐어?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연립인데요. 이 친구 계산 마저 해보자. 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40 쫙쫙 날려주시면 k제곱이 마이너스 36보다 커요라는 걸 통해서 루트 씌워주실 때 얘는 또 2차 부등식인데 6하고 마이너스 6 양 끝으로 나오게 되겠지. 크다이기 때문에 요거랑 요거까지 들어가게 되겠구나 라는 상황을 갈 수 있을 거고. 오케이? 자, 다음 왼쪽에 나오는 두 개도 마저 확인해 봅시다. k 플러스 2라는 친구가 뭐보다 커? 0보다 커. k 플러스 10이라는 친구가 뭐보다 커? 0보다 커. 얘는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k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얘네 세 친구를 연립해주면 구할 수가 있을 거라고. 공통법은 찾아주시면 돼요. 혹시 좀 이해가 됐어? 그러면 얘 이 위에 그리면서 마저 확인하고 넘어가자. 마이너스 10이 여기, 마이너스 6이 여기, 마이너스 2가 여기, 6이 여기라고 들어가고 있을 때 첫 번째 친구 얘 쭉 바깥쪽, 쭉 바깥쪽. 다음 얘는 쭉 크다, 쭉 크다. 셋 다 겹치는 게 여기밖에 없네. 그럼 k 값이 뭐보다 크다? 6보다 크다라는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어? 자, 다음 페이지로 우리 요거는 좀 전체적으로 정리 좀 해주고 가려고 하는데 이거 어렵거든. 어려워요. 요거 그 앞부분 숙제 덜 된 친구들은 그냥 그거 하고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요거 이해 좀 힘들 거라. 자, 일단은 우리 15-3이 15-2랑 15-4 좀 보고 갈게. 15-2랑 15-4. 사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연립부등식이라는 거에서 크게 다룰 만한 내용이 없었어요. 실제로 생략도 많이 했었고. 근데 요거는 중요해. 여러분들 시험에 무조건 등장은 하실 텐데 난이도 자체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잘 좀 정리를 해놔 주시고 분명히 요거 시험 대비할 때 또 까먹을 거거든. 분명 까먹어요. 근데 그때도 다시 한번 그래프 잘 그려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주시면 돼. 자, 일단 15-2번 요 문제 좀 같이 보자. 지금 생겨먹은 게 2차 방정식이 x제곱 마이너스 kx 마이너스 3k 플러스 3k 는 0이라는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 친구의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기 위한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2차 함수지 x축이지 그래프 그려달라고. 요런 모양으로. 오케이?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걸로 들어가고 있는데 자, 우리가 뭐뭐뭐 확인하기로 했니? 판, 축, 겸, 세 개 확인하기로 했었지. 자, 판축경 확인하고 한번 들어가 보자. 판별식 지금 그림에서는 뭐처럼 보여? 이것처럼 보이지? 근데 지금 멘트에 서로 다른 이라는 게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라고 잡아도 문제가 없을 거야. 이해됐어? 자, 다음 축은 지금 얼마니? 요 식에서
마이너스 2 곱하고 나눠주시면 2분의 k라고 튀어나오게 될 텐데 이 2분의 k 또한 뭐와 뭐 사이에 있어야 되겠다?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소리. 오케이? 세 번째 경계점. 요 값들 봐봐.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잖아. 즉 여기에 요 식을 내가 fx라고 불러볼게. 여기에 마이너스 2를 넣든 여기 2를 넣든 전부 다 얼마보다 커야 돼? 전부 다 커야 돼. 위쪽에 있어야 돼 라는 거 만족시켜 주시면 공통 부분만 찾아주시면 끝난다고. 식 쓰는 방법 좀 알겠니? 이해됐어? 뭐 통해서 쓰는 거냐? 항상 그래프를 먼저 그려주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무조건 실수해. 이거는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좀 따라가죠. 그래프 그린 다음에 편집경 통해서 풀어주자라는 내용까지. 대신 얘는 뭔가 사이에 있다. 두근 사이에 무언가 있을 때는 걔만 대입하면 됐었잖아. 근데 얘는 멘트가 다르죠. 두근이 얘랑 얘 사이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림 그린 다음에 그냥 들어가셔야 된다고. 오케이? 자 넘어가서 15-4번도 한번 보고 갑시다. 2차 방정식에 나와 있는 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8. 이 친구는 0의 2근 중에서 한 근만이 2차 방정식 누구? 마이너스 2x. 이 친구의 2근 사이에 있도록 이라고 들어가는데 얘의 2근을 구해주는 게 어렵진 않지. 누구랑 누구로 나와? 요거 그냥 내가 좀 구해버릴게.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그래프 이 친구 그래프 그려주시면 얘 축 얼마야? 2분의 3이지 맞니? 그러면 마이너스 1이랑 3이랑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실 때 요런 그림 정도가 가능하겠네 라는 거 맞아? 그림 자체가 마이너스 1부터 3 하는데 요 오른쪽에서만 나오든 왼쪽에서만 나오든 요런 그림으로 들어가게 되겠다라는 소리야. 이거 좀 이해가 됐니? 자, 또 뭐도 가능해? 마이너스 1 여기 있고 3 여기 있을 때 요런 그림 정도도 가능하겠네 라는 거 맞아? 요 두 가지 그림 정도가 가능하실 거라고 문제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얘의 두 근 중에서 한 근만 요 사이 한 근만 요 사이 들어가는 모양새가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 나올 수 있겠구나. 이거 좀 이해가 됐어? 자 그렇다면 사실 얘는 바로 잡아주는 것도 가능해요. 잡아주는 것도 가능해. 요 가운데 지금 얼마가 있어? 마이너스 3이랑 1 사이에 마이너스 1이랑 3 사이에 센터 값이 1인 거지. 요거 뭔 말인지 이해됐어? 얘네들의 중점이 지금 1인 거잖아. 얘네들의 중점이 지금 1인 거잖아. 근데 1이랑 요 축이랑 누가 더 큰가라는 거 봐주시면은 이 축이 좀 더 오른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첫 번째 그림은 가능하긴 해요. 요까지 잡아준 다음에 들어가셔도 되고 둘 다 확인을 해봐도 사실 가능해. 둘 다 확인해도 돼요. 혹시 요거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요거 이해됐으면 바로 좀 들어갈게. 그럼 요 그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판, 축, 경 확인 들어가시면 되는 건데 뭐가 있어? 두 근 사이에 3이 있어요 라는 거 지금 그림체에서 확인이 되지. 이러면 판별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니 없니? 없어지신다고. 축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 확인 안 해도 된다고요. 그럼 뭐만 하면 돼? 마이너일 때 양수, 3일 때 음수라는 이 두 가지 상황만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까지. 공식 정리 마저 해주시면 마이너스 1 넣어버릴까? 요 식에다 넣어줘야 돼요. 헷갈리면 안 돼. 마이너스 1 들어가면 딴딴 4. 요거까지 하면 a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라는 식이 하나 튀어나오게 될 거고. 두 번째 3 넣었을 때 0보다 작아야 된다며. 3 넣어주시면 딴 날라가고 a제곱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아. 이렇게까지 나오게 되겠죠. 각각에 대해서 범위를 구해주신 다음에 공통 부분 찾아 나가보자. 얘는 이거지. 얘는 이거지. 얘는 뭐보다 작다?
사이로 튀어나오게 되죠. 작다니까. 여기까지 됐어? 공통부분 찾읍시다. 마이너스 1p 1p 사이 라고 들어가는 것과 마이너스 2 양 끝으로 들어가는 것 사이에 공통부분 찾아주면 어디? 두 개를 찾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까지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정리 마저 해주시고 369페이지로 가보자. 여기서부터는 사실 내용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완전히. 여기 그 앞에서 배운 것들이랑 그냥 연관성도 없어요. 연관성도 없이 그냥 다른 내용들이어가지고 앞에 게 어려웠던 친구들이 여기에 괜찮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고 대부분은 이 내용이 막 개념적으로는 쉬운데 문제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자, 도현아 가볼까? 우리 2학년 2학기 때 경우의 수, 확률 요거 이미 배웠던 내용인데 그때 요 부분 좀 했니? 어때? 경우의 수 몇 가지 찾고 확률 찾고 했던 거? 그거 괜찮았던 친구들은 이 단원이 되게 쉬울 거고 그게 어려웠던 친구들은 뭐 똑같이 어려울 거예요. 그거랑 좀 완벽하게 똑같이 가고 있거든. 자, 일단 369페이지부터 봅시다. 자, 경우의 수 처음 들어보는 내용들은 아닐 거예요. 만약에 내가 우리 반에 이렇게 4명이 지금 있잖아. 4명한테 줄을 세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몇 가지 경우로 줄 세울 수 있을까라는 케이스들 물어보는 거. 이미 너네 배웠던 내용들이야. 그럼 알고 있지? 자리별로 몇 개의 선택지를 가질 거니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셨던 거. 여기서는 4, 3, 2, 1 이런 식으로 들어갔던 거잖아. 머릿속에 이 정도는 들어있어. 여기까지 괜찮은 거 맞아? 자,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경우의 수에서는 두 가지 구분해 주시는 게 중요해. 합과 중학교 때도 나왔던 내용이에요. 합의 법칙, 곱의 법칙. 369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현 한번 볼래? A랑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는 의미가 나와 있어. 곱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표현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낯설 수는 있을 텐데 일단 이걸로 먼저 정리 좀 해놓자. 합이라는 멘트 자체에서 A, B 동시에 안 일어난다면 두 개 더하면서 볼래요? 라는 소리고 얘는 두 개 곱하면서 볼래요? 라는 소리인데요. 얘네들 우리 사실 뭐 좀 우리가 해석하는 상황에서는 동시라는 것보다는 이 표현으로 좀 알아놨으면 좋겠어. 상황이 끝난 경우들끼리 얘기를 할 때 이거는 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동시에가 아니라는 게 상황이 이미 끝났다라는 거야. 문제에서 어떤 상황들을 줄 거야. 그런 상황이 완벽하게 끝난 거다, 해결이 됐다라는 경우들끼리는 더해 주시는 거고요. 반대로 상황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 동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고까지 연결 들어가 주셔야 되는 거라고. 혹시 중학교 때 요 내용 좀 정리가 됐었니? 여기까지는 괜찮은 거 맞아? 자, 뭐 간략하게 예시들만 좀 뭐 들어드리면서 볼게요. 봐봐. 요걸로 이제 앞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너네한테 좀 강조하는 이유는 요 내용이 나중에 확통이라는 과목까지 연결이 되시는 거고 너네는 수능을 확통으로 쳐야 되잖아. 그래서 요거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좀 동떨어진 내용이긴 한데 개념부터 잘 좀 잡고 갈게. 만약에 옷을 입고 나간다라는 이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봐봐요. 봐봐. 내가 옷을 입을 거야. 내가 옷을 입을 거야. 나한테 만약에 옷이 하얀색 티가 있어. 파란색 티가 있어. 빨간색 좀 그런데. 노란색 티가 있어. 여기까지 괜춘? 자, 바지로 하얀색 바지가 있어. 파란색 바지가 있어. 지금 상황이 뭐야? 옷을 입고 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 상의를 고르는 케이스는 지금 몇 개니? 세 가지지. 여기까지 됐어? 하의를 고르는 케이스는 몇 가지야? 두 가지지. 그럼 너네는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돼. 상의가 세 가지, 하의가 두 가지인데 얘네는 합일까 곱일까라는 거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고. 자, 지금 상황은 옷 입고 나가는 거야. 근데 상의만 입고 나가버려. 돼, 안 돼? 안 되죠? 큰일 나죠? 하의만 입고 나가버려.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런 상황들 얘기하시는 거라고. 상황 전체가 옷 입고 나간다라고 들어갔기 때문에 상의만 골라주는 경우에 대해서는 상황이 끝난 거야, 덜 끝난 거야? 덜 끝난 거라고. 그럴 때는 얘까지 끝내야지 3 곱하기 2로 들어갈 수가 있겠구나 라는 소리야. 그때는 곱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고. 이해됐어? 자, 근데 뭐 말도 안 되지만 이우열이 미쳐서 원피스를 샀어요. 실제로 없어. 원피스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야. 에? 뭐 어차피 안 읽을 건데 뭐 막 그리자. 원피스가 있어. 얘네만 입고 나가는 건 되니? 뭐 좀 사회적으로는 그런데 되잖아. 가렸잖아 어쨌든. 그러면 봐봐. 요 경우 옷을 입은 거죠. 상황 끝났지. 요 경우 옷을 입은 거죠. 상황 끝났지. 이 6가지 케이스랑 이 2가지 케이스는 합이야 곱이야? 합으로 따로 상황 들어가야 되겠구나라는 거 괜찮아? 요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물론 옷으로 나오는 케이스보다는 너네한테 어떤 상황에서 뭘 뽑자라는 케이스들로 많이 주게 될 거야. 그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상황이 끝나려면 뭐까지 끝내야 될까라는 거 잡아주면서 들어가 달라고요. 요것만 잘 구분하시면 뒤에 들어가는 문제들은 유형별로만 정리가 되어 있다면 큰 문제 없이 쭉쭉쭉 나가실 수가 있을 거야. 뒤쪽에 대표 예제 1번으로 좀 가볼까? 혹시 요거 이해됐어? 뭔 말인지 이해됐니? 자, 서로 다른 두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6의 개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들어가고 있어. 합이 6의 배수로 나오는 것도 그냥 구해주면 끝나. 뭐 가능해? 합이 6의 배수로 나오는 거. 주사위 2개 굴렸어. 2부터 12까지 나올 수 있는 거 맞니? 그 중에서 6의 배수는 뭐랑 뭐가 있니? 여기까지 괜춘? 6하고 10이 나오면 되겠구나?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야. 어떻게 해야 합이 6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것과 어떻게 해야 합이 12가 나올 수 있을까라는 거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거라고. 자, 한번 나열해볼까? 뭐하고 못 뽑으면은 6이 나와? 1하고 5 뽑으면 되겠다라는 거 괜춘? 첫 번째 주사위 눈, 두 번째 주사위 눈이라고 할게. 1, 5 가능하지? 또 2, 4, 3, 3, 4, 2, 5, 1까지 몇 가지 가능하니? 5가지가 가능하실 거라고. 됐는가? 자, 다음 합이 10이 나오려면 뭐밖에 없어? 6, 6밖에 없지. 한 가지 더. 이까지는 쉽죠?
자, 중요한 거 이제 들어간다. 문제에서 상황을 뭐라고 했어? 주사위를 굴려서 6의 배수가 나오는 거라 했지. 6 나오면 상황이 끝난 거지. 이미 6의 배수가 나왔잖아. 10이 나오면 상황이 끝난 거지. 오케이가 된 거지. 그럼 얘네 둘 사이의 관계는 합이야, 곱이야? 끝난 상황 길이는 합으로 계산해달라고. 총 몇 가지 경우가? 난단 6가지 경우로 나오겠다라는 소리야. 중요한 건 마지막에 이거예요. 너네가 잘 구분해야 될 건 합인지 곱인지라는 개념이라고. 자, 바로 밑에 있는 2번도 한번 봅시다. 2번. 지금 보면 1부터 5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 또는 8의 배수인 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들어가고 있는데 배수는 8의 배수. 여러분들 요거 또는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지금 알아놔야 되는 게 수학에서 또는은 합에 해당해요. 합에. 얘도 되고 얘도 되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얘 개수를 구해주실 때 3의 배수로 나와도 되고 8의 배수도 나와도 되는 거야. 근데 문제가 뭐야? 3하고 8의 배수가 겹치는 게 아예 없니? 있죠. 얼마의 배수들? 이 공배수가 이 문제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가라는 걸 같이 좀 보자. 1부터 50까지의 숫자들 중에서 3의 배수는 몇 개 있어? 나눠주시면 16점 얼마 나오니까 16개 존재하는 거지. 이해됐어? 얘는요, 8의 배수 50 나눠주면 5개? 6개인가? 6개 존재하겠죠. 6점 얼마 나오니까. 막말로 48까지 16개 있고 6개 있다라는 소리야. 됐는가? 자, 그때 또는이라는 개념은 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놨기 때문에 더해주면서 계산 들어가실 수 있을 텐데 문제가 뭐냐고. 여기도 24하고 48 있고 여기도 24하고 48 있지. 몇 개는 지금 중복으로 들어갔어? 2개는 중복으로 들어갔구나라는 거 괜찮? 그럼 2번 들어간 거는 빼주셔야 될 거 아니야. 푸는 법 알겠어요? 일단 들어주시고 빼주시면 얼마만큼 나와? 얼마만큼 나오게 된다라는 거 잡아버릴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됐어? 자, 뭐 밑에 들어가는 오른쪽에 들어가는 뭐 1-4 이런 것도 똑같이 봐주시면 돼요. 4 또는 7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라고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상 4의 배수, 7의 배수 각각 구한 다음에 뭐 분배수가 얼마니? 28의 배수만큼 빼주세요라는 문제 똑같다고요. 여기까지 됐어? 자, 그러면 우리 하나만 더 보고 시작. 자, 대표 예제 2번으로 좀 넘어가 볼까? 2번. 지금 보시면 방정식이 x 플러스 2y 플러스 3z가 얼마? 10으로 나와 있는 상황인 건데 얘를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x, y, z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들어가고 있어. 그냥 10만 주면 못 구하는 게 맞지. 근데 지금 뭘로 줬어? x, y, z가 의미 아닌 정수라고 줬기 때문에 각각에 들어갈 수 있는 게 0 이상의 정수겠구나라는 것까지는 괜찮지. 자, 요거 풀 때는 어떻게 봐주시냐? 가장 개수가 큰 친구들부터 봐주세요. 개수가 큰 거부터. 자, 무슨 소리냐면 z라는 친구에는 지금 얼마까지 넣을 수 있어? 0 넣을 수 있지. 0 넣으면 식이 어떻게 되니? 이렇게 튀어나오게 될 거라고. 또 얼마 넣어줄 수 있니? 1 넣어줄 수 있지. 1 넣어주면 식이 어떻게 돼? 플러스 3이 10이니까 큰 친구들 먼저 넣어주시면 돼. 다음 이렇게 얼마까지 넣을 수 있어? 2 넣어주시면 식이 어떻게 되니? 2는 4. 오케이. 다음 3 넣어주시면 여기까지 오케이. 따라왔어 여기까지. 자, 요 상태에서 각각 y 다음으로 큰 친구가 y잖아. 개수가 큰 친구가 여기에 0부터 넣어주면서 찾아주시면 된다고. 0 넣어주면 5,
0. 오케이. 1 넣어주면 5하고 왜 뭐야? 소리 잘못 넣었네. 0 넣어주면 10이죠. 다음 1 넣어주면 8, 1이지. 여기 어디까지 갈 거야? 0 넣고 5 넣는 것까지 들어가게 될 테니 개수가 총 0부터 5까지 6개 튀어나온다라는 식으로 잡을 수 있다고. 요거 이해됐니? 큰 거 위주로 봐주세요. 그럼 다음 친구는 y 얼마부터 얼마까지 넣을 수 있어? 0 넣어주면 7, 1 넣어주면 5, 3까지만 들어갈 수 있네. 4 들어가면 마이너스 나오는 거는 불가능하게 될 테니 몇 개? 0부터 3까지 4개. 그럼 다음 친구들은 규칙 다 찾은 것 같은데 y에 들어갈 수 있는 게 0, 1, 2잖아. x는 나머지 친구 맞춰주는 역할이고 3개. 아까 요거 몇 개? 6개? 4개. 이 친구는 y에 들어갈 수 있는 게 0 아니면 1이네. 이렇게 끝나게 될 거라. 맞아. 계산해 주시면 딴딴 합쳐서 15가지의 경우가 튀어나오게 될 거야 라는 것까지 잡을 수가 있겠죠. 왜 15가지가 아니지? 아 쏘리 여기에는 1 들어가면 안 되죠. 여기는 0까지만 들어갈 수 있지. 음수 들어가면 안 되니까. 한 가지 나오게 돼서 딴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 즉 합의 법칙으로 계산하셔서 14만큼으로 나온다라는 것까지야. 요거 좀 이해가 됐어? 자, 뭐 요거 정리하고 있으면 바로 밑에 있는 문제까지만 써놓을게. 요 친구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y의 순서쌍이라는 얘기로 들어가고 있는데 얘들아 봐봐. 요거 볼 때도 누가 지금 큰 거야? 여기가 큰 거지. 요거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x에는 결국 얼마부터 넣을 수 있는데? 1부터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야? x에 자연수니까 이번에는 1 넣어주시면 식이 어떻게 돼? 오케이? 2 넣어주시면 3? 뭐 이렇게 생겼냐? 자, 3 넣어주시면 요렇게까지. y라는 친구는 자연수기 때문에 1부터 5까지 몇 개? 5개가 튀어나오게 될 거고 x가 1일 때 1, 1일 때 2, 1일 때 3, 1일 때 5까지 이렇게 5개 나온다고. 얘는 1, 2, 3, 3개. 얘는 하나밖에 안 나와요 라는 식으로 순서상 개수를 모조리 더하면서 보여줄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좀 따라왔어? 뭔 얘기하는지들 좀 알겠니? 요 핵심은 이거예요. 가장 큰 친구 먼저, 그 다음 두 번째 큰 친구들의 찾아주기. 가장 큰 친구 먼저 케이스를 일단 구분하고 난 다음에 케이스들 찾아주기. 오케이? 그리고 케이스 구분을 했다라는 소리는 얘에 대해서도 되는 거 찾을래, 얘에 대해서도 되는 거 찾을래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보통 합으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5분 정도만 쉬었다가 뒤에 내용 연습 좀 봅시다. 학습 시간 이제 바뀌는 것 때문에 들었어? 원래 자습이 7시, 9시, 9시, 11시였거든. 근데 갑자기 7시, 10시로 바뀌어버리게 되면서 기존에 9시 생각 중이었던 수업들이 10시 차이, 10시, 12시 요렇게로 좀 미뤄지기는 할 거야.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우리도 시간 없이 쭉한 1년 1년이구나. 그거 맞아. 원래 그럴 수도 있겠네. 갑자기 바뀌었더라고. 자, 넘어가서 378페이지로 가봅시다. 여기에서는 생략되는 유형들이 사실 잘 없을 거예요. 우리 뒤쪽에 들어가는 8번 정도 나오게 될 텐데, 지금 일단 처음이니까 하자. 어차피 경우의 수는 여러분들 다양한 유형을 아는 게 중요하고, 다른 부분들이랑 차이점 좀 말씀드리면 얘는 쉬운 거 많이 푸는 게 더 나은 경우들이 많아.
우리 뭐 쌤비나 그런 거 숙제 하실 때도 상 이런 것들은 최대한 좀 빼볼 테니까 앞부분 밀렸던 친구들도 요거 그냥 다시 시작하면 돼. 요거 전혀 상관없어요 진짜. 지금 정리하는 내용들 잘 좀 뭐 이해하고 적어놔 주시고 쉬운 거라도 많이 푸는 게 훨씬 유리한 과목이기 때문에 이 단어는 놓치지 말고 좀 풀어와줘요. 자, 대표 이제 3번 보자. 10의 자리 숫자는 소수래. 1의 자리 숫자는 홀수래. 이렇게 되는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들어가고 있는데 얘들아 두 자리 자연수라는 것까지 나오시려면 얘도 고르고 얘도 골라주셔야 상황이 끝나는 거지.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들 한번 써볼까? 누가 들어갈 수 있어? 소수 2, 3, 5, 7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니? 소수 알지? 알죠? 2, 3, 5, 7 정도 넣어줄 수 있을 거 아니야. 다음 오른쪽에 홀수는 1, 3, 5, 7이지 뭐. 여기까지 오케이? 중요한 게 뭐라고? 얘 골라주면 상황이 끝나니? 아니죠? 이고 얘까지라고 들어가기 때문에 얘네들은 곱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그러면 계산 자체가 4, 5, 20으로 나와요 라는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 마지막에 중요한 거야. 곱인지 합인지. 자, 다음 2번 A 풀 B 풀 C X 풀 Y 항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들어가고 있는데 얘는요 그냥 곱이면 끝나기는 하거든. 근데 왜 그렇게 되는가는 한번 이해하고 가자. 이 친구는 분배 해줄 거지. AX, AY 두 개랑 나올 거 아니야. 다음 분배 겹치는 거 있니 없니? 없죠. 전부 다 나오게 될 거라고. 3 곱하기 2에서 6개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야. 얘는 전혀 어려운 유형도 아니니까 바로 좀 패스를 해볼게요. 근데 3-4번 내용은 얘랑 연결되는 거니까 간단하게만 보고 가자. 3-4번. P 플러스 Q A 풀 B 풀 C X 풀 Y 라고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친구 전개했을 때 1번 봐봐. 모든 항의 개수는 위에 거랑 완벽하게 같은 문제 아니? 2, 3, 2 곱하면서 구해주는 거라면 그대로 가시면 될 거 아니야. 몇 개 나와? 12개만큼으로 나오게 되겠지. 이건 다들 이해됐지? 자, 근데 2번 볼래? P를 포함하는 항의 개수를 구해달래. 얘들아, P라는 친구는 지금 요거잖아. 자, 만약에 내가 P라고 Q를 고르게 된다면 P가 포함이 안 돼버리게 되겠죠.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 곱셈 문제에서 너네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되냐?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골라서 곱할 수 있는 거야.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골라서 곱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선택지가 3개, 2개라서 3 곱하기 2였다고. 정말 쉬운 내용이라서 그냥 넘어갔는데 해석하자면 이거야. 이 친구 P를 포함하려면 2개 중에서 누구를 골라야 된다? P를 골라야 된다고. 원래는 선택지가 2개였는데 P 이미 골라버렸지. 여기 선택지가 하나로 줄어들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더 이상은 P, Q 중에서 고민할 수가 없다고. P를 무조건 선택해야 되잖아. 이거 뭔 말인지 알겠니? 자, 다시 이렇게 여러 개가 곱해지고 있을 때는 우리 항이 여러 개가 있어도 하나만 곱할 수가 있어. 어차피 분배할 때 이런 식으로 하나씩 연결하는 거였지. 여러 개는 선택을 못 한다고. 무조건 이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 P 아니면 Q 중에서 하나 선택, 2가지. 3가지, 2가지로 들어갔던 건데 B가 포함되려면 P 무조건 선택이잖아. 골라서 여기서 3가지, 2가지. 그래서 6가지 튀어나오게 된다는 소리까지. 됐는가? 자, 그러면 3번도 이제 좀 보이니? 3번 B를 뭐하는 거? 얘는 선택지 2가지죠. 선택지 2가지죠.
여기서는 선택지 원래 세 가지였는데 B를 포함하지 않겠대. 그럼 선택지가 몇 가지야? 1씩 이렇게 계산 들어가시면 된다. 즉 곱셈 안에서는 하나만 선택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 선택지 들어가시면 돼요. 혹시 이거 이해됐어? 된 거 맞아? 자, 좀 더 넘어가셔서 380페이지. 약수의 개수 문제. 처음 보는 거 아니지? 중학교 때도 했던 거잖아.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왜 그렇게 되는가까지는 사실 잘 안 배우셨을 텐데 구하는 방법 자체는 너네가 알고 있을 거야. 혹시 약수의 개수 할 때 뭐뭐뭐 곱했는지 기억나? 일씩 더한 친구들을 곱해줬었어. 식 자체가 Q 플러스 1, Q 플러스 1, R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됐었다고. 제일 간단한 예시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10이라는 친구는 소인수분 해주시면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 얘는 뭐랑 뭐랑 곱해주면 돼? 2에다가 1 더한 3 1 생략이지. 1에다가 1 더한 2 곱해서 6개의 약수가 튀어나오게 되겠네라는 식으로 개수를 우리가 구해줄 수 있었지. 원리가 뭔지까지는 여러분들 공부를 안 했었을 거예요. 원리가 뭔지까지 같이 좀 보고 갈 거야. 자, 얘 약수 한번 써보자. 누구 있니? 1, 2, 4 여기까지 오케이. 다음 3, 6, 12 이렇게 6개가 나와요 라는 것까지 잡을 수가 있겠지. 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냐면 얘는 사실 그냥 1이고 얘는 2가 하나 있는 거지. 얘는 2가 몇 개 있어? 2개 있는 거 맞아? 얘는 3이 하나 있는 거지. 얘는 2 하나 3 하나 맞니? 얘는 2 2개 3 하나 이렇게까지 나타낼 수 있을 건데 얘네들을 표현하실 때 우리 표로 한번 나타내보면 규칙성을 찾아줄 수가 있어. 자, 무슨 소리냐면 이런 친구들 잡아주실 때 봐봐 6개니까 이렇게 6칸에다가 한번 채워 여기에 채울 거야. 1, 2, 2에 채워 이렇게 채워줄 거고 3 곱하기 3 2에 제곱 곱하기 3 1, 3 이렇게 채워주시면 의미가 어떻게 들어가게 되냐 얘는 누구랑 누구랑 곱한 걸까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렇게 써주면 1하고 이렇게 그럼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무슨 의미냐면 봐봐 어차피 약수라는 거는 얘네들 너하고 빼고 하면서 조합하면서 곱해서 만들 거지. 얘네들 형태를 봤을 때 곱해서 만들 수 있는 가지수는 6개가 나오게 되는데 왜 플러스 1을 해주시냐 2라는 친구 입장에서 봐봐 우리가 약수를 만드실 때 2는 선택지가 하나 쓰거나 하나 쓰거나 2개 쓰거나 해. 플러스로 뭐도 생겨? 안 쓰거나 라는 게 생긴다고. 이런 거 만들 때는 2가 쓰였니? 안 쓰였죠. 이런 거 만들 때 2가 쓰였어? 안 쓰였잖아. 이런 선택지를 추가해 주시는 과정일 뿐이라고. 이해됐어? 다음 얘는 3 하나 쓰기 안 쓰기지. 이해됐어? 얘는 3 입장에서 하나밖에 못 쓴다고. 그럼 나머지 선택지는 안 쓰기잖아. 즉 여기에 1씩 더해주는 행위가 안 쓰는 케이스들을 생각해 줄래요? 라는 의미인 거야. 요거 혹시 이해됐어? 자 다시 조금 더 콘트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볼까? 얘는 선택지가 뭐가 있냐면 2 안 쓰기, 하나 쓰기, 2개 쓰기, 3개 쓰기가 있는 거야. 다음 요 3이라는 친구는 선택지가 뭐가 있냐면 하나 쓰기, 안 쓰기, 하나 쓰기가 있는 거야. 얘네들을 곱해주시면서 약수를 만들어주시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자 한번 만들어볼게요.
1, 2, 4, 8, 3, 6, 12, 24. 아, 약수 다 찾았네. 누구의 약수? 100 곱하기 3은 24의 약수. 항상 일치한다고. 여기까지 됐어? 근데 개수를 얘기할 때 여기에 1 더해서 3 플러스 1 만들어 줄 거잖아. 의미가 하나 고르거나 두 개 고르거나 세 개 고르거나 안 고르거나라는 거라고. 얘도 하나 고르거나 안 고르거나. 그래서 플러스 1씩 해준다라는 개념인 거야. 요거 이해하고 들어가시는 거 되게 중요해요. 중학교 때까지는 요거 몰라도 아무런 지장도 없었어. 이제 왜 중요하시냐? 우리 3번 같은 문제 때문에 그래. 일단 위에 거부터 보면서 한번 연습해보자. 72 양의 약수를 구해주세요.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들어가고 있네. 72 뭐부터 해야 되겠다? 소인수분해부터 해주셔야 되겠죠. 소인수분해는 중학교 내용이니까 그냥 바로 해버릴게. 이렇게. 약수의 개수 몇 개야? 얼마 더 하래? 1씩 더해주면 되겠지. 4, 3, 10이라고 튀어나온다고. 여기까지는 쉽게 구할 수 있지. 이해되는지 지금? 됐어? 2번 볼래? (72와 108의) 양의 공약수의 개수라고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야 라고 했던 거 기억나? 얘는 그냥 최대 공약수 구하고 들어가 주시면 돼요. 최대 공약수 뭔데? 이것도 뭐 중학교 내용, 이건 초등학교 내용인가? 초등학교 내용이니까 바로 들어갈게. 36으로 잡아주시면 마찬가지로 약수의 개수를 구하고 싶을 때는 소인수분해부터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제곱이니까 이렇게 꼭 만들어줄 수 있겠지. 그럼 약수의 개수 몇 개? 3, 3, 9개 나오게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만약에 문제가 270의 약수의 개수를 구해봐 라고 하면은 이거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요거 소인수분해 그냥 내가 해드리면 이렇게 나오거든. 이렇게 약수의 개수라면 어떻게 했을 거야? 2, 4, 2 곱해줄 거지. 근데 지금 그 문제야? 아니잖아. 무슨 문제니 이거? 뭐의 개수래? 요거라고. 아까 전에 내가 왜 그렇게 선택지 몇 가지 선택지 얘기했는지 여기서 등장하게 돼요. 자, 아래쪽에다가 한번 써볼게. 얘는 선택지가 뭐란 거야? 안 고르거나 하나 쓰거나 라는 거지. 오케이?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얘도 마찬가지 두 가지 선택지가 있지. 얘는 선택지가 몇 개니? 안 고르거나 하나 고르거나 두 개 고르거나 세 개 고르거나 라는 거 맞아? 3의 배수 만들려면 뭐는 빼야 될까? 3의 배수면 3이라는 친구가 필요하지. 3이 곱해져 있어야 3의 배수가 될 거 아니야. 요거 가능해? 안 고르면 돼? 안 된다고. 요거 혹시 이해됐어? 자, 3의 배수이려면 얘가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되잖아. 요거 이해됐니? 적어도 하나 있어야 3 곱하기 얼마가 돼야 3의 배수일 거 아니야. 근데 3을 안 골라버려. 2 곱하기 5 이런 거 3의 배수 되냐고. 안 된다고. 즉 선택지에서 얘를 빼주셔야 된다고. 그럼 얘는 선택지가 2개지. 얘는 선택지가 4개가 아니라 3개. 얘는 선택지가 2개. 곱해가지고 12개의 3의 배수인 약수가 존재해요 라는 것까지 맞춰주셔야 된다고. 이해됐어? 요거 3번 내용은 기억을 좀 잘 해줘요. 요거 중요해. 자, 우리 뒤쪽으로 좀 더 넘어가서 대표예제 5번으로 좀 가보자. 종로 선택하는 경우도 전혀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사실 얘도 뭐 크게 설명할 건 없어. 그냥 합이냐 곱이냐라는 개념 정도 설명할 수 있는 문제고, 지금 1번부터 1번 하기 전에 그림부터 그려놓자. A, B, C, D. 지금 나와 있는 선의 개수가 얘는 4개, 얘는
얘는 2개, 얘는 3개. 뭐 그림 다 그리고 선만 생각해 주셔도 돼요. 딴딴딴 3개로 이렇게 나오고 있을 때, 자 문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A에서 출발하여 어디까지 도달하는 거, D까지 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중간에 뭐를 거칠 수 있겠니? A에서 출발해서 D까지 갈 때 여기를 거쳐도 될 거고 여기를 거쳐도 될 거고, 맞니?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봐달라고요. 자, 1번. 얘가 가능할 거고, 2번. C를 거쳐서 D로 가는 경우가 가능할 거라고. 그럼 빛의 선택지라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경우의 수는 선택지의 개수라고 얘기했지. 지금 선택지가 몇 개야? A에서 B로 넘어갈 때? 4개잖아. B에서 D로 넘어갈 때 선택지가 몇 개야? 3개잖아. 오케이? 다음, 얘는 A에서 C로 넘어갈 때 2개, C에서 D로 넘어갈 때 3개지. 자, 이제 중요한 내용 나온다. 얘는 두 분이 곱해야 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이유가 뭐야? 우리 문제에서 상황이 A에서 어디까지 가야 상황이 끝나는 거야. D까지 가야 끝나는 거죠. A에서 B까지 간 거 가지고 상황이 끝났다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래서 곱이라고. 곱이라고. 오케이? 다음. 12가지 나왔네. 6가지 나왔네. 얘는 D까지 도달했어? 끝났네. 했니? 끝났네. 끝난 친구들끼리 어떻게? 합으로 계산해 달라고. 그래서 18가지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2번도 한번 보자. 2번. 2번은 민지승이야. A 지점에서 출발하여 D 지점으로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들어가고 있는데, 자, 뭐 한 사람이 지나간 중간 지점은 다른 사람이 지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각각 어떤 식으로 나올까라는 거 한번 잡아볼 거야. 민지가 요 코스로 가면 승현이는 아래쪽 코스로 가야 되겠지. 이거 이해됐어? 우리 위쪽 코스는 이미 12가지의 방법이 존재한다는 걸 확인해놨죠. 아래쪽은 6가지 방법이 존재한다는 걸 확인해놨죠. 자, 근데 무슨 상황이 달라지냐면 민지가 B로 가고 승현이가 C로 가는 경우에 대해서 가지수는 12하고 6으로 똑같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얘네들은 곱일까 합일까? 곱이에요. 문제에서 지금 민지와 승현이가 가야 되는 거지, D까지. 민지만 갔다 해서 상황이 끝나? 승현이까지 가야 끝나는 거잖아. 곱이라고. 이해됐어? 그럼 반지도 모두 가능하겠니? 민지가 C, 승현이가 D. 경우가 달라져? 아니죠. 몇 개? 72개. 몇 개? 72개. 각각은 곱이야, 합이야? 둘 다 같이. 둘 다 같이. 합으로 들어가시면 된다. 항상 요것만 신경 써줘요. 요거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 사이의 관계가 합인지 곱인지라는 거는 생각하면서 찾아주셔야 돼. 감으로 이렇게 되게, 이거는 언젠가 한계를 마주친다고. 무조건 상황이 끝났니 안 끝났니 라는 걸 통해서 확인하고 끝났다면 더하기, 안 끝났다면 곱으로 계산을 해달라고. 자, 좀 더 넘어가셔서 자, 우리 대표예지 6번. 오른쪽 그림의 A, B, C, D, E 5개의 영역을 서로 다른 5가지의 색으로 칠하려고 하는데, 요거는 유형 자체를 먼저 좀 정리해 놓고 갈게. 색칠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2가지야.
이건 유형이 정해져 있거든. 가장 많이 인접하는 영역을 순서대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근데 인접한다라는 표현에 뭐가 포함이 되냐면 이거 조심하셔야 돼. 얘랑 얘랑은 인접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빨간색 썼으면 여기서 빨간색 쓸 수 있어. 이해됐어? 요건 문제의 조건이기 때문에 먼저 좀 정리하고 들어갑시다. 자, 일단 요 문제에서는 기본 방식대로 풀이가 가능하거든. A, B, C, D, E. 자, 한번 볼까? 가장 많이 친한 색깔 먼저 찾아주기로 했죠. 아, 가장 많이래. 가장 많이 인접한 친구부터 찾아주기로 했죠. 누가 가장 많은 면이랑 만나고 있어 지금? A지. A 먼저 색칠을 해주자고. 근데 지금 서로 다른 5가지의 색으로 칠한대. 뭐를 줘요? 여기까지 됐어? 이 순서가 왜 중요하냐면 그 다음 멘트 때문에 그래. 같은 색을 중복하여 사용해도 좋으나 바로 옆에 있는 친구들은 다른 색으로 칠할 거라고. 여기까지 괜찮아? 자, 가장 많이 하는 애를 찾아버리면 얘랑 같은 색을 칠할 수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지. 그 다음 친구부터는 그냥 선택지가 5가지 색깔 중에서 A가 하나 썼어요. 그 친구 빼고 나면 4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걸로 넘어갈 수 있겠지. 다음 친구 갈 거야. 근데 B, C, D, E 중에서 그 다음으로 많이 인접하는 친구는 누구야? 얘는 2개지. 얘는 3개. 얘는 3개지. 얘는 2개지. 뭔 말인지 알겠어? 둘 중에 아무거나 먼저 들어가시면 된다고요. 요거 먼저 가보자. 얘는 선택지가 여기서 하나 칠했기 때문에 못 쓰고 4가지 선택지가 남았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자, 다음 얘는요. 요거 못 쓰지. 3가지 선택지가 남았을 거야 라는 거 괜춘? 이제 2번째야. 떨어진 거. B라는 친구는 얘 신경 써야 돼. 상관없지 않아. B 입장에서 지금 인접한 거는 얘는 2개지. 얘 색깔 피해야 되냐고. 상관없죠. 멀리 떨어진 거는 안 해도 된다고. 그래서 아 얘는 신경 안 써도 되겠네. 얘만 신경 쓰면 되겠네. 그럼 얘는 몇 가지? 2가지 색깔 못 칠하니까 3가지라고 들어가시면 될 거고. 다음 얘는 마찬가지 아니야? 이해됐어? 다 곱해주시면 되는 거. 5, 3, 3, 3, 4, 20이고 27이고 곱해서 540까지가 나오겠구나라는 것까지야. 요거 좀 이해가 됐니? 써? 요거 하나만 추가할게. 인접한 영역이 같은 경우가 튀어나올 수가 있는데 그때 아무거나 먼저 자꾸 들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여기까지 됐어? 6-4번은 일단은 좀 넘어가자. 우리 기본 유형을 좀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요거는 다음번에 뭐 내신 하거나 그때 좀 아니면 그쪽에 시간이 남으면 내가 좀 짚어줄게요. 기본 개념만으로 좀 안 되는 유형적인 내용이라서 그래. 자, 그리고 우리 7번으로 좀 가봅시다.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 문제인데요. 얘 사실 앞에서 봤던 약수의 개수 구해주는 과정이랑 되게 비슷해. 얘는 사실상 거의 유사하다라고 봐주셔도 돼요. 얘는 거의 약수. 거의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는 건데요. 얘는 항상 같이 붙는 멘트 중에 끝에 단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멘트가 붙어있거든. 끝에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돼. 아니, 2가지 내용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무슨 소리인지 한번 보여줄게.
볼게. 지금 보시면 100원짜리 동전이 몇 개 있대? 50원짜리 동전이 10원짜리 동전이 4개 있어요 라는 상황 맞니? 지불 방법이라고 얘기한다면 얘들아, 내 100원 입장에선 선택지가 뭐야? 선택지. 너네가 100원 하나 갖고 있어. 그럼 돈을 지불하는 상황에서 선택지가 하나 내거나 하나 안 내거나 두 가지 맞니? 이 개수에다가 1씩 더해버리면 돼. 이해됐어? 얘는 선택지가 그럼 몇 가지야? 하나 내거나 두 개 내거나 안 내거나지. 됐어? 얘는 선택지가 몇 가지야? 괜춘? 이해됐어 여기까지? 2, 3, 5 곱하면 얼마 나오니? 30 나오지. 근데 이런 거 답은 항상 이상하게 떨어져. 답 한번 볼래? 29야. 이유가 뭐냐면 요거 때문에. 제일 끝에 멘트에서 지불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라며. 여기엔 뭐가 포함되어 있어? 안 내는 게 포함되어 있지. 안 내는 게 셋 다 안 내는 한 가지 경우는 빼주셔야 돼요. 요거 실수하면 안 돼. 어차피 동전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깜빡해서 이게 말이 안 돼요. 항상 이 멘트가 붙거든. 안 붙는 문제가 없어요. 모든 문제에서 다 붙이기 때문에 동전 문제는 마지막에 마이너스 신경 쓰자라는 거 지금부터 좀 잡고 들어가야 돼. 요거 괜찮아? 얘들 봐봐. 금액은 달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환전 가능할 경우 적은 단위. 그 환전이라는 건 작은 게 큰 게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자, 무슨 소리냐면은 우리 50원짜리 두 개로 지불하는 것과 100원짜리 하나로 지불하는 게 방법 입장에선 다른 거지. 근데 금액 입장에선 어때? 똑같죠? 이거 이해됐어? 이걸 해결해주기 위해서 뭐 해주시면 되냐면 작은 단위로 바꿔주시면 돼. 얘를 이걸로 바꿔달라고. 이해됐어? 왜? 100원 내는 거랑 50원짜리 두 개 내는 거랑 겹치는 케이스를 없애주기 위해서. 근데 얘들아 요건 어때? 10원짜리 4개로 50원짜리 만들 수 있니? 이런 거는 환전하시면 안 돼요. 요거만 환전 들어가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런 거 어떻게 나와? 50원짜리가 몇 개 있는 걸로 봐? 4개 있는 걸로 봐주시면 된다고. 얘는 10원짜리는 여전히 몇 개? 4개 있는 걸로 봐주시면 된다고. 선택지 몇 가지일까? 하나, 둘, 셋, 넷. 안 내거나 5가지. 하나, 둘, 셋, 넷. 안 내거나 5가지. 그럼 답 20원이 항상 마이너스 1 해줘야 된다라고 했지. 여기서 마이너스 1은 항상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25 마이너스 1에서 24개로 나온다라는 것까지 잡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좀 됐어? 자, 그러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문제에서도 좀 봐주시면 지금 봤을 때 7-3번 같은 거 한번 볼래? 7-3번. 얘는 1000원짜리 지폐 2장으로 만원짜리 지폐 하나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상황 확인되죠? 7-3번. 뭔 소리야? 5000원짜리 지폐 2장으로 만원짜리 지폐 한 장 만들 수가 있지. 이러면은 금액 입장에서는 작은 단위로 바꿔주셔야 된다. 대신에 1000원짜리 4장으로 5000원짜리 만드는 건 불가능하잖아. 이럴 때는 안 만들어도 상관이 없겠구나라는 소리야. 이해가 좀 됐어? 이런 걸로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뒤쪽에 하나만 더 보자. 388번. 388쪽. 이거 개념 수업이긴 한데
솔직히 이거 고등학생들 요렇게 다 그려서 푸는 애들 없거든.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고 공식 한번 알려드리고 넘어가 볼게. A, B, C, D 4명이 있어. 얘네가 시험을 보고 나서 지금 상황 볼래? 자신의 시험지를 채점하지 않겠대. 그냥 구해주시면 사실 뭐야? 얘가 매기는 건 4, 3, 2, 1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라고요. 이런 거를 수학에서 뭐라 부르냐면 교란순열이라고 불러. 그냥 자기께 만약에 이 친구의 시험지가 A라고 하잖아? 여기에 하나가 못 들어가는 상황. 얘 B라고 하잖아? 얘가 B가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건 가능하겠죠? 이런 것들은 가능하겠지. 자기 거 안 매기고, 자기 거 안 매기고, 자기 거 안 매기고, 자기 거 안 매기고. 근데 요거 원리론을 어떻게 들어가셔야 되냐면 수렴도로 들어가는 게 맞아. 내가 한번 보여줄게. 엄청 노가다예요. 노가다라는 거 한번 보여줄게. 자, A 입장에서 매길 수 있는 시험지가 뭐 있어? B, C, D 있지. 자, B 입장에서는 이제 매길 수 있는 시험지가 뭐 있어? A, C, D가 있지. 얘는 A, D가 있지. B는 못 매기니까 C는 이미 여기서 썼고. 다음 얘는 A, C가 있지. 여기까지 괜찮아? 다음 친구로 가볼까? 요때 B, A를 썼어. C, D 남았는데 D, C밖에 안 될 거 아니야. 됐니? 다음 B, C는 썼어. A하고 뭐 남니? A하고 D하고 남았는데 요거밖에 안 되겠지. 지금 따라오고 있어?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거야. 자, 얘는 A하고 C하고 남게 될 테니 AC. D하고 D하고 남게 될 테니 BD. 얘는 CD 썼고 뭐 AB도 되고 얘는 BA도 되네. 맞니? 자, 마지막 친구 얘는 B하고 C하고 남았으니 BC. 얘는 A하고 B하고 남았으니 BA, AB. 요렇게까지 만들어 주시면 지금 몇 가지 나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가지가 나온다라는 식으로 구해주는 게 맞거든. 근데 매번 이렇게 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너무 손해잖아요. 그래서 얘는 교란순열이라고 해서 공식으로 정리를 좀 해놨어. 언제 쓸 수 있냐? 각 사람별로, 각 케이스별로 안 되는 게 하나씩 있는 경우에 쓸 수 있는 거야. 멘트가 바뀌어도 돼. 지금 8번 보면은 서로 다른 시험지라고 했고, 우리 8-1번 보면은 서로 다른 책, 자신이 갖고 온 책을 읽지 않을 때, 8-2번 보면은 뭐 2번 카드, 요건 좀 다르네. 요거는 수용가 하시고, 8-3번 보면은 AI는 I가 아니다. 그냥 자기에 해당하는 거 안 가지겠다라는 의미로 들어가게 될 때는 싹 다 교란순열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라고. 요거 뭔 말인지 좀 이해가 됐니? 얘는 이거 1번이 5명이지. 5명까지 같이 좀 해줄게요. 사실 대부분은 4명 선에서 끝나. 5명 들어가게 되면은 솔직히 내는 사람도 양심이 좀 없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서 끝나는데 여기까지 우리 같이 좀 알아놓자. 지금 정리해놓고 여러분들 분명히 까먹으실 거예요. 기말고사 할 때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라는 걸로 그때 다시 생각이 드실 텐데 일단 한번 정리해놓고 넘어가자. 2명일 때는 한 가지야. 손 바꾸는 거밖에 안 될 거 아니야. 3명일 때는 2가지야. 옆 사람한테 하나씩 주는 케이스 생각하면 돼. 만약에 도현이랑 준서랑 예겸이가 지금 시험을 쳤어. 옆 사람한테 넘기는 거야, 자기 시험지를. 한 번 넘길 수 있지, 2번 넘길 수 있지, 3번 넘기면 자기 거 다시 받는 거잖아. 그래서 2가지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돼. 4명일 때는 방금 했었지, 몇 가지? 9가지. 5명일 때는 44가지라고 나와요. 뭐 한 번 정도는 직접 해보셔도 되는데 어차피 요거 한 게 뭐 수학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나라는 의문은 나도 좀 있어가지고 외우고 푸시면 돼요. 외우고 풀어도 돼.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됐니? 그러면 얘들아 8-1번 지금 몇 명이야? 5명이지. 답이 얼마겠다고? 5명일 땐 44가지로 나오게 되겠다라는 걸 바로 잡고 넘어가시면 된다. 이해가 좀 됐어? 자, 요거 8-4번도 좀 다른 유형이라서 넘겨버리시고 8-2번도 하지 말자. 우리 교란 순열 위주로만 좀 합시다. 그래서 뒤쪽에 잠깐만 얘들아 이거 중단원에 392쪽까지는 좀 풀어주시고 센디로 넘어가서 센디 105쪽부터 좀 보고 얘들아 그 내가 상문제를 빼도 된다고는 했는데 8번은 좀 하자. 8번은 별로 안 어렵거든. 8번은 좀 하고 16번도 합시다. 16번도 하자. 16번도 하고 22번 날리고 26번 날리 25번도 날려. 그리고 28번 날리자. 요까지만 좀 해서 와줘요. 지금 날리는 게 22, 25, 26, 28 날려주시고 다른 상문제는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풉시다. 이건 좀 이해됐어? 28번까지만 하면 돼. 바이블이 아까 전에 392쪽까지 나 톡방에도 올려놓을게. 유형 28번까지. 근데 28번은 안 해도 돼. 요거 교란 순열 아닌 친구여가지고 그냥 날려버리죠. 고생했고 설 전날까지 이렇게 나와서 고생했고 연휴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고 우리 화요일 날에는 뭐 당연히 수업 없으니까 오지 말고 학원에 그 남아 있어. 다음 주 일요일에 또 보자고. 고생했어. 잘 보내고 새해 복 많이 받고. 고생했다.